김현주는 거울 앞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다. 50살의 나이에 과부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25년간 함께해온 남편 정수가 공사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아직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엄마, 조문객들이 오셨어요. 큰딸 민지의 목소리에 현주는 정신을 차렸다. 대학생인 민지와 고등학생인 아들 준호 두 아이 앞에서만큼은 무너질 수 없었다. 장례식장은 정수를 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현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현주의 절친한 친구 미영도 와 있었다. 현주야, 힘내. 미영이 현주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그 손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현주는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현주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충격이었다. 집 앞에 법원 공고가 붙어 있었고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현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영의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현주의 집을 담보로 잡았는데 사업 실패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이었다. 현주는 한순간에 남편도 집도 모두 잃었다. 언니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용서해줘. 하지만 용서나 원망을 할 여유도 없었다. 당장 갈 곳도 없는 상황이었다. 월세 원룸으로 이사한 후 현주는 생존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다. 새벽 식당 설거지, 오후 청소일, 저녁 편의점 알바.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생활비가 부족했다. 2달을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청소업체 사장이 현주를 불렀다. 현주 씨, 특별한 일자리가 있어요. 조건은 까다롭지만 급여는 지금의 3배예요. 강남의 대저택 입주 가사도우미였다. 현주는 주저없이 승낙했다. 다음 주 현주는 강남의 한 주택가에 도착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이 마치 중세의 성처럼 우뚝 서 있었다. 김현주 씨시군요. 저는 집사 강민수입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 현주를 맞았다. 그의 표정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먼저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사람 많은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일해주셔야 해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회장님과 마주치더라도 먼저 인사하지 마시고 말을 걸지도 마세요. 회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현주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다. 1층에는 거대한 거실과 주방, 서재가 있었고 2층에는 여러 개의 침실과 응접실이 있었다. 3층은 회장님만의 개인 공간이라며 출입금지라고 했다. 회장님은 이태호 회장님입니다. 태호그룹의 창업주이시죠. 현주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건설업으로 시작해 유통업까지 확장한 대기업이었다. 첫날 청소를 하던 현주는 2층 테라스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보니 회색머리의 남자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태호 회장이었다. 65세라고 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현주는 집사의 말을 기억하며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다. 하지만 등 뒤로 계속 느껴지는 그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다. 일주일이 지날 무렵 현주는 우연히 회장님의 냉장고를 정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냉장고 안이 거의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우유 한 팩, 몇 개의 달걀, 그리고 며칠 된 김치만이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시면서 제대로 드시는 게 없구나. 현주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 큰 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쓸쓸함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현주는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였다.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다. 여기에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까지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회장님의 식탁에 조심스럽게 차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을 치우러 간 현주는 깜짝 놀랐다. 그릇들이 모두 깨끗하게 비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10만 원이 놓여 있었다. 현주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다. 대신 작은 쪽지를 남겼다. 맛있게 드셨다니 기쁩니다. 돈은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현주가 음식을 차려놓으면 회장님이 다 드시고 그 대신 테이블 위에 과일이나 고급차를 놓아두시는 것이었다. 어느 날은 제주도 한라봉이, 어느 날은 수입 홍차가 놓여 있었다. 말은 주고받지 않았지만 두 사람만의 조용한 소통이 시작된 것이었다. 현주는 매일 더욱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었다. 김치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잡채. 남편과 아이들에게 해주던 그런 음식들을 회장님께도 정성스럽게 차려드렸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한 달 정도 지속되던 어느 날 저택에 불청객이 나타났다. 아버지 계세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명품 핸드백을 휘두르며 거실로 들어왔다.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회장님의 딸 서유라였다. 유라는 걸레질을 하고 있던 현주를 보자마자 적대적인 눈빛을 보냈다. 당신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군요. 현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이가 어떻게 되죠? 결혼은 했고요. 50살입니다. 남편은 돌아가셨습니다. 유라의 눈이 번뜩였다. 혹시 우리 아버지한테 딴 마음 있는 거 아니죠? 현주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은요? 과부가 재벌집에 들어와서 그냥일 리 있겠어요? 아버지 외로운 거 노리고 들어온 거죠? 유라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이런 꼴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여자들 말이에요.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바로 그때 회장님이 계단에서 내려오셨다. 유라야, 뭘 하는 거냐? 아버지, 이 여자가. 닥쳐라.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나에 대한 모욕이다. 유라는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다. 아버지, 하지만 이 여자가. 당장 나가라. 그리고 내 허락 없이는 다시 오지 마라. 유라는 할 말을 잃고 저택을 나갔다. 현주는 자신 때문에 부녀 간의 갈등이 생긴 것 같아 미안했다. 회장님, 제가 그냥 나가겠습니다. 왜 나가야 하나? 따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남의 오해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꿀 필요는 없소.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현주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사건 이후 회장님은 현주를 식탁으로 불러 함께 식사하기 시작했다. 현주 씨, 같이 드시지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현주는 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했던 남편,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낸 아픔까지.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니까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게다가 집까지 잃고 나니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회장님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내 아내도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소. 회장님의 목소리에도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폐암이었어요. 6개월 동안 투병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걱정하더군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실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식들은 유라 말고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둘 다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래도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자식이라. 나를 아버지로 보는 게 아니라 은행장으로만 보는데
무슨 소용이겠어요. 회장님의 외로움이 현주에게도 전해졌다. 저녁 식사는 점점 길어졌다. 회장님은 좋은 와인을 가져와서 함께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주 씨의 음식을 먹으면 아내가 살아있을 때가 생각나요. 저도 회장님과 이야기하면 남편이 그리워져요. 두 사람은 서로의 그리움을 이해하고 위로했다. 와인이 돌면서 대화는 더욱 솔직해졌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요. 이 큰 집이 감옥 같더군요. 어느 날 저녁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현주와 회장님은 늦은 시간까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현주 씨, 이 집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당신이 온 후 처음이에요. 회장님의 말에 현주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저도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하네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다. 현주는 회장님의 깊고 외로운 눈빛을 바라보았고 회장님은 현주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빼앗겼다. 현주 씨, 회장님.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속삭임, 서로를 위로하는 포옹.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상처받은 두 영혼의 위로였다.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은 현주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현주 씨, 내 곁에 계속 있어 주시오. 현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월급은 지금의 5배로 드리겠소. 아이들 교육비도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현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감사함과 동시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오후 현주는 우연히 회장님의 서재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회장님의 돌아가신 아내 사진이었는데 현주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사진 속의 여인은 현주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나이도 비슷하고 얼굴형도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그래서였구나. 현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회장님이 자신에게 보인 친절, 사랑이라고 말했던 그 감정들. 모든 것이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었던 것이다. 현주는 그동안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회장님이 자신의 음식을 먹고 아내가 생각난다고 했던 말, 자신을 바라보는 그 그리운 눈빛, 밤을 함께 보낸 후에 조심스러운 태도. 모든 것이 현주 자신이 아닌 돌아가신 아내의 대체물로 본 것이었다. 회장님. 저녁 식사 시간 현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사모님 사진을 봤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현주 씨, 저와 많이 닮으셨더군요. 정적이 흘렀다. 회장님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였군요. 제가 아니라 사모님을 그리워하신 거였군요. 그게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요. 저는 그냥 대신품이었던 거네요. 현주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실망이 가득했다. 현주 씨, 처음엔 그럴 수도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이 저를 볼 때마다 사모님을 생각하시는 거 다 보여요.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 수 없어요. 내일 떠나겠습니다. 현주 씨. 하지만 현주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현주는 조용히 저택을 떠났다. 아무런 설명도 남기지 않고. 회장님은 며칠 동안 현주를 기다렸지만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게 되었다. 현주는 다시 힘든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존재로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몇 달 후 현주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저택에서 배운 요리 실력으로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며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다. 회장님은 여전히 그 큰 저택에서 혼자 살고 있다. 가끔 현주가 만들어준 된장찌개 맛을 그리워하며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내가 아닌 현주만의 맛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사랑에는 여러 얼굴이 있다. 진정한 사랑, 착각된 사랑, 그리고 대체물로서의 사랑. 어떤 사랑이든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이지만 그 진실을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현주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의 가치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